김학선 교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형제 목사님들 방송을 이제 잘 들으셨을 텐데, 지금 명절 기간이지만 명절 분위기나 기분은 전혀 나지 않죠. 제가 이어서 우리 어제 검찰에서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그것에 관한 문제점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올려주시죠. 제가 잡은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위법을 제가 다뤘는데요. 첫째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특수본이라고 잠깐만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인데, 제가 처음에 저게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의아했어요. 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저기는 이제 내란 특별수사본부란 말 쓰지 않고 비상계엄이란 말을 썼는데, 아마 검찰은 요거 내란의 문제점을 조금은 의식하고 한 것 같은데, 저게 특별수사본부를 만들 때 제가 저게 왜 위법이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법 조직이에요. 저게 본부장이 그 박세현인데, 박세현이는 한동훈의 2년 현대고등학교 서울법대 후배입니다. 그다음에 그 박세현과 한동훈이는요, 아주 그 절친일 수밖에 없는 게, 박세현의 아버지가 김대중 시절에 그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영 검찰총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고검 검사장을 지낸 진영군가요? 그거는 이제 한동훈의 장인인데, 그 두 사람이 아주 친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친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박세현이가 맡고 있는데, 저거는 위법인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속영장의 연장을 청구했거든요. 구속기간이 열흘인데 그걸 열흘 더 해달라고 청구한 걸 위법이라고 했고, 제목을 보시면 두 번째, 재청구도 위법이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공수처법 제26조를 보면요, 수사처 검사는, 공수처 검사는 검사라고 안 하고 수사처 검사라 그래요. 수사처 검사는 땡땡땡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여기서 무슨 말이 길어서 뺐는데 이런 거죠. 수사처 검사가 수사가 다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보내라, 이렇게 법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수사가 끝나면 바로 서류를 지체 없이 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서울중앙지방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방검찰청. 그 말은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결국 서울중앙지법에다가 기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부지방법원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공수처 검사는요, 중앙지검에다가 송부하라고 돼 있어요. 이 항이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이건 이제 중앙지검 검사겠죠? 검사는 처장에게, 즉 공수처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수처에서 사건이 지금 검찰로 넘어왔죠? 넘어오게 되면 검사는 시간을 가지고 공수처의 수사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장에게, 이 항입니다, 이 항,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하는 것이, 신속하게 통보하라. 그렇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넘어온 서류가 있을 때는 검사가 구속영장 기간을 열흘을 더 연장해서라도 사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앙지법 이 판사는 26조 2항을 보니까 검사는 신속하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라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신청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안 되니까 새벽 2시에 재청구를 했어요. 이것도 위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적법 절차를 준수한 사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전담 판사는 법대로 저것을 처리한 것입니다. 네 번째 위법은 뭐냐?
어제 그 심우정이가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다 진술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검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빨간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은요 경찰로 보내고 수사가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끝난 것을 검찰로 다시 보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소할 수 있겠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검찰도 수사 못했죠? 그러면 뭘 갖고 기소하냐 이 뜻이에요. 그러나 심우정의 얘기는 공소 유지도 어렵지 않고 이 뭐 기록이 차고 넘친다라고 돼 있는데 다 뭐냐? 국방장관 뭐 다른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받아낸 진술만 가지고 예컨대 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저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 뭐겠느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검찰은 지금 수사도 해보지 못한 수사를 할 수 없었죠. 없는 내용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거 제가 볼 때는 저것은 분명히 대법원에서 공소 기각이나 무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도 보고 있는 것이고 많은 법률 전문가도 저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수처도 없지만 검찰도 없어요. 내란 수사권은 누구만 갖고 있느냐? 경찰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소 의견이 올라오면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좀 건너뛰어도 상관없지만 이 공수처는요 직권 남용에 대한 뭐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란죄도 못할 뿐더러 직권 남용도 수사할 수가 없어요. 검찰은 직권 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검찰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직권 남용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공수처보다는 한 단계 위에 법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엉망인 것이 내란에 관련된 경찰관 수사와 관련해서 군인,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 대통령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 이제 퀘스천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찰은 군인이나 사령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죠. 이건 다 군부대가 하는 것이죠. 군 검찰관이 하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요. 경찰 수사가. 그러니까 경찰을 수사하다가 국방부 장관, 대통령, 군사령관의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억지 논리를 피고 있는 것이 공수처는 직권 남용을 할 수 있고 관련해서 내란죄를 수사한다라는 억지 논리를 폈지만 검찰은 공수처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관을 수사하다 보니까 대통령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경찰관 수사할 때 인지수사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경찰관이 뇌물죄로 예컨대 수사 중에 있어요. 근데 수사하다 보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뇌물을 받은 경찰관 수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이제 뭐 내란을 뇌물을 제공한 사람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적어도 저거 검찰이 아마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대한민국 검사장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반드시 역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근데 심우정이 저런 판단을 왜 했겠느냐? 이 검찰이 특수본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수본부를 만들었는데 만일에 심우정이가 불기소를 하게 되면요. 이 제도와 충돌합니다. 본인들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어서 박세현이를 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을 불구속한다? 기소를 안 한다?
경찰로 돌린다? 라고 하면 본인들이 만든 것과 충돌하기 때문에 저걸 모순을 피하고 오기로 한 거예요. 두 번째 심우정의는요, 대통령의 복귀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재명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 통탄할 일이죠. 심우정의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정의에도 반하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 쓰레기 인간이에요 도대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래 대통령을 근데 법리에 맞지 않게끔 예컨대 저렇게 기소한다. 정말 가슴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될 형편이에요. 지금 현재 탄핵은 주 2회 하고 있죠. 형사재판은 주 몇 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은요 월요일 날은 헌재 갔다가 화요일 날은 법원에 갔다가 또 수요일 날은 헌재 갔다가 목요일 날은 법원에 갔다가 방어권 행사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불구속이 아니라 구속 구금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지만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를 매우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행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왜 불구속 기소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냐. 여러분 알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거든요.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도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게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결론이란 말이죠. 지금 무죄 추정 원리의 가장 혜택자는 누굽니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무죄 추정 때문에 구속시키지 않잖아요. 일개 야당 대표에 불과한데 그러나 대통령 국가 의사결정의 최고권자이고 국군 통수권자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 정말로 이것은 참 눈물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석을 이제 신청할 것인데 보석이 되면 근데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탄핵도 응하게 되고 그다음에 재판도 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정말 대한민국의 이 헌법상 적법 절차가 이렇게 무시되고 있는 적은 없지 않느냐. 우리도 눈물 나고 가슴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슴이 터지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이 구치소에 계시는 대통령은 어떠시겠냐. 참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게 잘 사는 나라이면서 강대국의 선진국에 돌입됐는데 이러한 일들이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헌법재판소의 불법과 탈법을 제가 여과 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왜 불법이냐? 이 헌법재판소는요. 저도 책에 썼지만 정치적 사법기관이에요. 순수한 사법기관은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이제 둘째 줄에 법 논리는 없어요. 오로지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누가 임명했느냐, 누가 추천받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마구잡이로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첫째 결론이 뭐냐?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헌법재판소 뭐하러 필요합니까? 제가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불에 넣어서 태워버려야 된다. 그런 존재다 말이죠. 서부지방법원도 제가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SBS에서 제가 서부지방법원도 불 속에 넣어서 태워버려야 된다는 말을 이동우 장로와 같이 이제 우리가 방송할 때 그 부분만 캡처를 해가지고 공중파에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저는 서부지방법원을 불태우자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과격한 발언이죠. 그러나 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은 저렇게
존재가치 없는 행태를 보이게 되고 불법을 자행하고 부끄러움도 없이 양심에도 없는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런 존재가 뭐가 필요하냐? 불 속에 넣어서 태워버려야 될 만한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헌재 태도는요,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려 해요. 180일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안 정해줘도 지키지 않아도 위법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결국 뭐가 됩니까? 대통령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이재명이는 유창훈이가 영장 전담 파사가 뭘 알았습니까?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속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저렇게 마구잡이로 침해하면서 조리돌림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실험실의 생쥐입니까? 정말 이건 용납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대통령 이 헌법 재판소 보면 이 날짜를 정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정하거든요.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일주일에 2번씩 정합니까? 4월 18일 날 맞춰서 하려는 것이죠. 3월 말에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일은 누가 정하느냐? 이 헌재 소장이 정합니다. 이 쥐가 마구잡이로 정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정영식 재판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인데 이제 주심 재판관인데 이 5개 사유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헌재는 이 사유가 5개면 한 사건마다 재판관이 모여서 평의를 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원래 대통령에 대한 이 심판의 평의는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해요. 그건 뭐 법에는 없지만 그것이 이제 이 불문율 같이 돼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8대 0으로 된 게 뭐냐. 저 평의를 계속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다 일치된 의견으로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만장일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이 뭐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원칙을 문정배가 또는 이미선이가 지킬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평의에서 일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6명 찬성만 되면 밀어붙일 인간들이다 이 뜻입니다. 이 정영식 재판관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이제 주심 재판관이니까 5개 사유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할 때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소에서도 변론을 주도하는 권한이 있고 두 번째 평의에서도 평의는 뭔가 하면 이제 8명의 재판관이 별도로 모여서 비공개로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걸 따지는 게 평의입니다.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은요 왜 중요하냐?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5개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의 김동연이 판사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녀요. 대통령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 발언을 누가 했냐면 조지호 경찰청장만이 발언을 했어요. 그 홍장원이다 이런 등등의 인간들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에 대한 체포 명령을 했다고 조지호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지호의 말이 진짜입니까? 잘 모르잖아요. 조지호를 불러서 그 사람이 이제 암 환자이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됐는데 그러면 보석이 허가됐다 하더라도 불러서 헌재가 소환을 해서 신문을 해야겠죠. 조지호의 말만 해서는 말만 듣고 재판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많지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요원을 끌어내라 그러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는 장난치냐 의원인데 왜 요원을 끌어냈다고 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참 이게 재밌는 게 그 김병주하고 박선원이가 유튜브에서 특전사령관 왔다가 유튜브 녹화한 적 있죠? 그걸 자세히 들어보면요.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말이 정확하게 거기 나옵니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다 끝났으니까 요원을 끌어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요거를 의원을 끌어냈다라고 하는데 근데 판사 체포 명령 이게 잘못된 거면 불러서 신문을 하고 반대 신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5째 줄에 수사 기록으로 재판할 수 없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수사 기록으로 재판할 수 없다는 말이 뭐냐 말이지. 이거를 예컨대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했을 텐데 다음 보겠습니다. 헌재법 제32조를 보면요.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 등에게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김학성 교수가 무슨 연루가 됐어요. 근데 김학성이가 교수라 그러는데 강원대학에서 교수를 한 게 맞느냐? 언제부터 했느냐?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강원대학교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단서를 보면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거는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나와 있지만 다른 형사소송법도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저 짓을 했는데, 자 보세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된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구의 주장인가 하면 조지호나 홍장원이나 이렇게 한쪽의 사람의 진술만을 기록한 문건이에요. 그 문건은요 거짓일 수가 있거든요. 또 그 문건은요 재판에 가서는요 내가 그때 행한 발언 다 거짓이다, 잘못이다, 허위다 라고 하면 전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저거를 그대로 받아다 쓰면요. 첫째, 이 개인 정보가 무단 도용됩니다.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한쪽 말만 들었기 때문에 저게 허술한 증거, 거짓 증거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선이가 저거 달래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갖다가 국회 쪽 정청래 팀에게 주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들도 가지고 있고. 왜 그러느냐? 수사 기록만 가지고 탄핵 재판에 인용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이미선이가 된다 그랬어요. 자, 헌재 심판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요, 한 60개쯤 될 거예요. 그 중에 심판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기 쉬워요. 헌재에 들어가서 헌재 규칙을 누르고, 거기 보면 60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심판 규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39조 2항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법 32조에 따라, 이 법 32조는 헌재법 32조를 말하는 것이죠.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강원대학교에 근무 기록을 달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본을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원본은 대학이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겠죠? 그럴 때에는 인증 등본 복사해가지고 강원대 총장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등본은 원본과 대조해서 전혀 차이가 없다. 그게 인증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저 말은 뭡니까? 밑에 써놨죠.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그때는 원본을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가세요.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요때 원본을 주기 어려우면 인증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단서에 재판 소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그 문장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선이는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저는 거짓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이건 속이 터지지 않을 수 없어요. 저거를 예컨대 가져가게 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고 사생활
비밀이 공개되는 것이고 한쪽 편 잘못된 진술, 탄핵되지 않은 증거나 진술들이 예컨대 탄핵의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행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창수 검사장 사건이 탄핵 사건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헌재가 뭐라느냐, 이 사건 기록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건 기록은 뭐겠냐? 이창수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잘 못하게 해서 이제 불구속 혐의 없이 처리한 거 잘못됐다는 것이군요. 이게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고등 검찰청에 올라가 있어요. 그 기록을 달라 이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은 사건 기록 송부가 불가하다라고 통보한 것이, 요거는 검찰이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삼았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검찰에서는 헌재법 32조를 보니까 수사 기록 송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32조를 근거로 송부 불가 통보를 했어요. 이건 검찰이 똑바로 판단을 한 것이에요. 법대로 판단을 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건도 지금 예컨대 경찰이나 검찰의 일부 수사한 내용들 받아서 정청래에게 준다든지 본인들이 기록으로 쓴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게 넘어가면요 완전히 예컨대 탄핵은요 일방적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다행히 이번 검찰이 이창수 사건에서 안 된다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윤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지금 이제 이번 계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정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목을 보면요, 선관위 위원장 경력자는 빠져야 된다, 회피를 해야 된다. 뭐냐, 문영배, 정청미, 김영두, 조한창은요, 그 밑에 보면 문영배는 진주 선관위원장을 지냈고, 정정미는 공주위원장, 조한창은 제주위원장, 김영두는 강릉위원장을 지냈어요. 그렇다면 이 네 사람은 선관위 문제가 네 번째 쟁점이거든요. 네 번째 쟁점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빠져야 옳다 이 뜻입니다. 물론 저 인간들이 빠질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둘째 줄에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재판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2000년 넘게 로마법 이래로 내려온 최고의 법원 중에 하나가 법원입니다. 법원은 법의 속담이다 이 뜻인데, 또는 법의 격언이다 이 뜻이에요.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재판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런 진주, 공주, 제주, 강릉에서 선관위 위원장을 지낸 사람들은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부정 뭐 없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배제가 되어 오른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인데요, 선관위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하겠냐 말이죠. 안 할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에요. 선거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부정선거 의혹은요, 이 보자유우파에서만 이게 제기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김어준, 이재명, 김두관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따라서 이거 대통령에게 뭐라고 씌우냐, 그거 유튜브들의 얘기를 맹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한 그 기계가 뭐 어떻다 저떻다 트럼프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김어준, 이재명, 김두관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떠든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죠. 따라서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들의 말만 맹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은혁 임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근데 마은혁 임명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덕수 고난대행하고 우원식이가 고난쟁이를 했어요. 이런 겁니다. 국회에서 3명 선출했는데 왜 대통령이 임명 안 하느냐, 또는 고난대행이 임명 안 하느냐 하니까
한독수 고난대행은요, 뭔 소리냐? 3명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와라. 그러면 임명해 주겠다라고 보류를 했어요. 그런데 저 되도하는 저 최상목이는 대행도 아니잖아요. 대행의 대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국무총리 고난대행도 대통령과 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 폭이 좁잖아요. 대대행은요, 말할 것도 없이 좁아요. 그런데 최상목 저 인간이 저 한 명 한 명을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40여 개를 임명 안 하니까 고난쟁의를 했어요. 또 헌법 소원도 했어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요, 정신이 나간 게 2월 3일 날 저 재판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독수 고난대행이 뭘 청구했느냐? 아니, 과반수가 오르냐 3분의 2가 오르냐 갖다가 가처분 신청했단 말이죠. 그것도 이 인간들이 재판 안 하고 있잖아요. 가처분 신청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거는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거 위헌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위헌으로 한다 하더라도요, 최상목이는 절대로 저 결정에 구속당하면 안 됩니다. 그럼 법리적으로 안 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요, 특성이자 한계인데 강제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이제 헌재가 어떤 법률을 예컨대 뭐 위헌이다 그랬다. 그 효력 상실하죠. 효력만 상실하는 건데 국회가 어떤 법률을 만들든지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헌재의 결정은요, 다른 기관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원래 제 책에도 다 써 있고 헌법재판 책엔 다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사나 형사나 행정재판은 판결이 나면 반드시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분명히 저거 위헌으로 결정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최상목이는 저걸 임명 안 하더라도 그럼 민주당이 겁박하겠죠. 니네 위헌이다. 너 탄핵하겠다. 탄핵하면 탄핵을 당하면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최상목. 에? 지금 대통령 노력하고 있어 지금?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려고 할 때 왜 그거 안 된다는 말도 한마디 못하냐 말이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대행은 재판관 임명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에요. 대행도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대대행이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임명하게 되면요, 저 6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바로 뭐 10명의 뭐 평의가 뭐 일치해야 된다. 에? 재판관 다 일치해야 된다. 이따오 소리 안 하고 밀어붙일 인간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란 말이죠. 최상목 당신 절대로 저기에 구속당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저건 제가 덤으로 쓴 건데요. 법원 행정처장과 중앙선관위위원장과의 뭐 차이가 나면 중앙선관위위원장은 현행 대법관이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하는데 이 대법관은요, 지금 이 대법원 재판에 있어서 사인의 부에도 재판을 해야 되고 전원 합의부에도 재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법관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중앙선관위원장이지만 중앙선관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 못합니다. 실제로 바빠가지고 자기 재판이 바쁘니까. 그러나 법원 행정처장은요, 현직 대법관이 겸하고 있는데 이 대법관은 재판 관여 안 합니다. 안 하고 다 빼줘요. 부재판도 안 하고 합의부 재판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원 행정처장은 전 영역의 판사들의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저 천대엽, 저 문재인이가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는 태도 보세요. 항상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아니,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왜 말을 안 하냐?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는 거에 2000년 이 법질서 역사에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의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누구든지 자기 재판관 할 수 없다 그랬죠? 똑같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 돼 있단 말이죠.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근데
관할이 있다는 학자도 있고 없다는 학자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지. 이런 말을 해야 대법관이고 법원 행정처장이 자격이 있는데 늘 바람도 불지 않는데 들어눕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천지예죠. 천지에. 판사도 또는 검사도 바람이 불어야 풀이 누워야 되는데 바람도 안 불었는데 미리 들어눕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지금 법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 측에서는요, 법관의 정원을 확대해줬습니다. 5년간 370명을 늘리게 해줬어요. 대통령 팔다리는 다 잘라놓고서 법원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1385억을 증액했어요. 6.4%를 늘려줬습니다. 또 신규 법관의 임명 제한을 완화시켜줬어요. 법으로 저게 7년 10년 있어야 초임 법관이 되는데 이 법원의 수건이 뭐냐? 5년으로 좀 낮춰달라 말이지. 다 들어준 거예요. 이재명이는 신규 법관 임명 제한 완화도 이번에 들어주고 법관 예산 증액도 1385억 늘려주고 5년간 370명 판사 정원까지도 늘려줬단 말이죠.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감도 조기 종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밤 12시까지 하는데 법원에 대해서는요. 7, 8시면 다 끝나요. 조기 종료를 해줘요. 법사위원들과 법원과 만찬도 합니다. 지금 밥 같이 안 먹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있어요. 입법과 사법의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 첫째 뭐냐?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행한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건 재판의 독립에 관한 문제니까 자제를 한다 하더라도 서부지방법원의 대통령 영장에 대한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관할이 없다면 관련 판사를 징계를 하라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조희대가 뭘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이재명 사건, 대장동 사건은요, 여러 개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여러 개가. 저거 10년 가도 못 합니다. 10년 가도. 재판은 끌지요. 그 다음에 여러 사건이 묶여 있으니까 그거를 다 분리하라, 분리하라. 대장동 하나, 백현동 하나, 사건이 다르면 다 분리해야 되는데 이걸 다 묶어 놓으니까 10년, 20년 가도 재판을 못하게 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이 재판의 생명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사건 4개인가 3개를 합쳐서 하지 말고 병합하지 말고 분리해서 재판을 하라고 명령을 하라 이거예요. 재판 결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정도도 못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 임기에 맞는 사람 하려니까 이재명이가 그쪽에서 이 동의를 안 해줄 테니까 그래도 동의받을 사람을 했는데 정말 정신 차려서 조희대 대법원장답게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졌으면 대법원장이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법을 위반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요. 검찰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했을 때 공수처법을 읽어보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켰잖아요. 2번이나. 그런 판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대법원장이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에서 일침을 가하고 또 예컨대 633 기간도 다 지키고 라고 하라라고 얘기를 해야만 법원이 살아있는 것이고 법관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무너진 이 헌정 질서를요 조금이나마 그래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부여된 가장 마지막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요 재판관이건 헌재재판관이건 판사건 검사건 국회의원이건 할 거 없이 지금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
예컨대 국민의힘에서도 뭐 보궐선거 운운하고 떠들고 앉아 있는데 그게 정의입니까? 정의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네들이 그게 한 통속이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전쟁이 시작됐는데 자기네가 지면 죽게 되니까 무조건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이 손발이 다 말없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법정은요, 그게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 생애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처벌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컨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하는 거 보세요. 카톡 검열한다? 5.18도 뭐 말 못하게 한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775년도인가 페이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냈고 대륙회의의 이 멤버이기도 한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버지니아 출신의 패트릭 헨리입니다. 그때 1775년이면요 몇 년 전입니까? 거의 270년 전 얘기예요. 그때 뭐랬냐? Give me liberty, 자유를 달라. 아니면 Give me death, 죽음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자유는 여러 자유가 있겠지만 말할 자유를 달라 말이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2025년 대한민국이 말할 자유를 이렇게 봉쇄하면 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그게 타락이 된 거예요. 무슨 카톡 검열을 하고 5.18 말도 못하게 하고 근데 제가 서부지방법원 불 속에 태워 버려야 된다. 그 말이 제가 불에 선동을 해서 청년들한테 태우란 뜻입니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법원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컨대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처벌한다 안 한다. 또 정관 목사님은 전혀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뭐 내란을 선동한다 선전한다. 내란은 예컨대 지금의 비상계엄은 내란도 아니지만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내란이라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 판례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면 모든 것은 다 종료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폭력 선동한 적도 없지만 그런 것들이 근데 내란 선동에 해당합니까? 지금 제 얘기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습니까? 제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석기 같은 내란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주어진 최후의 권리가 뭐냐? 저항의 저항. 헌법의 규정이 있건 없건 저항권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입니다. 천부인권, 하늘이 준 기본적 권리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독일 헌법은 저항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은 저항권이 명문은 없어요. 다만 전문에 있는 불의에 한거한 이런 말은 있지만 저항권이 있건 없건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국민들은 국가 공권력이 계속해서 폭력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법적 구제 절차를 의지할 수 없다.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는요, 불법인 공권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국민들은 인간의 권리로서 저항할 수 있다. 이게 저항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국민들한테 기댈 곳이 없다면 헌법재판소도 불법을 하고 있고 검찰도 불법을 하고 있고 법원도 불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항을 할 때 뭐 곡괭이를 들고 나오라, 죽창을 들고 나오라, 칼을 들고 나오라 그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우리는 모여서 우리의 의로운 분노를 함께 표출하자. 그것이 전부이자 마지막인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죠. 그게 뭐가 잘못됐냐의 뜻이에요.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의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것인데 모여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헌법이 가장 금과 옥조를 여기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면류관이라 부를 수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근거해서 국민이 나와서 하는 거란 말이죠. 광화문 집회 6년, 7년 동안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민주노총은 모일 때마다 경찰을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이번 한남동 공간에서 민주노총이 경찰을 폭행했죠. 그 폭행한 그 민주노총 그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한 사람이 누구냐?
서부지방법원의 신한미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어요. 신한미가 누굽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발부한 이순영이가 첫 번째 발부했죠. 체포가 실패됐죠. 두 번째로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신한미예요. 신한미. 그 사람이 뭐냐? 이번에 한남동 공관 앞에서 민노총이 경찰을 폭행했을 때 그 사람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거를 기각한 인간이 신한미란데 신한미.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썩은 거 아닙니까? 경찰을 폭행한 사람을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간 친구들은 몽땅 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물론 사안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뭐 이 폭력을 잘했다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럼 어느 신문에도 다 썼더만요 보니까 그네들이 폭력은 잘못된 거지만 폭력을 유발한 원인도 깊이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신문도 점잖게 일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한미가 그 민주노총 이 경찰 폭행한 사람 그 사람 구속영장 기각했어요. 그게 바로 신한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할 힘이 없잖아요. 입법 독재, 예산농단, 국정마비 탄핵만 시켜놓고 예컨대 뭐 기각되더라도 미안하단 말 없죠. 대통령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계엄은 또 다른 의미의 국가 저항권입니다. 이건 국가 저항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뭐 폭력 행사를 하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자 말이죠. 그래서 광화문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저는 그래서 광화문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넉넉지 않다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가 이 사건에서는 개입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가 개입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광화문에 모인 인원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눈물로 희생하고 그럴 때 이거는 하나님 이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번 토요일 날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모이는 사람은 지금까지 모인 사람의 2배, 3배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대통령은 원대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